만일 집에서 마음 편히 자고 있는데 총기를 든 침입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총기를 통해서 침입자로부터 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홈디펜스 전략과 기술도 맛깔나게 알려드리는 이컷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FBI가 2022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약 14,368건 정도의 총기 강도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자, 만일 자신의 집에 총기 강도가 침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총이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로 도주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도망쳐랍니다. 사실 쓸데없이 목숨을 걸고 총격전에 휘말릴 필요는 절대 없죠. 둘째로 홈스키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와 경찰 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큐리티 시스템은 범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자, 조금 더 나가보죠. 사실상 보안 시스템과의 최고의 콤비는 패닉룸입니다. 하지만 패닉룸은 현재 부자들만의 전유물인데요. 실제로 고가의 패닉룸은 탄환과 화재 그리고 폭발까지 막아주는 강력한 방호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설치할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어쨌거나 도주로나 패닉룸이 없고 보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이제 직접 총기로 무장 침입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총기로 무장 침입자들을 제압해야 할까요? 사실 홈디펜스 총기를 권해드리는 영상들은 저희 채널에 몇 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집안에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AR-15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AR-15의 예찬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AR-15을 집에 구비해두고 있지요. 총신이 좀 길다! 그러면 총신이 짧은 AR-15 피스톨을 집에 구매해 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작은 공간에서. 하지만 5.56mm 나토탄 같은 소총탄은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총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관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차 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근거리 대인 저지력은 9mm가 5.56mm 나토탄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탄두의 무게와 이 크기가 지름이 9mm가 5.56mm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9mm를 준비를 하시고 할로우 포인트 탄환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한 방에 있어요. 그래서 대인 저지력의 끝판왕입니다. 자, 나는 리볼버가 좋다! 이런 분들은 저반동의 적당한 대인 저지력인 38 스페셜 리볼버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볼버냐 반자동이냐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총기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볼버는 장탄수가 적고 9mm는 탄걸림이 있죠. 이점은 그 반대입니다. 리볼버는 탄걸림이 없고 반자동은 장탄수가 많죠. 사실 이런 논란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원하는 총기를 구매하셔서 사격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리볼버를 선택하실 거라면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장전된 예비 총기나 스피드로더 같은 여분의 탄환들을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나는 이 권총이 어렵다,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역시 다루기 쉬운 샷건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샷건의 구경은 12게이지, 12게이지로 통일해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실 이런 홈디펜스 샷건의 길이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거는 좀 깁니다. 마우스버그나 레밍턴에서 나온 소형 샷건도 좋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소형 샷건들은 어깨에 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쏴야 되기 때문에 이 12게이지 샷건의 반동을 손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팔로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연습을 많이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탄환은 직경이 9mm짜리인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는 더블 벅샷으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자, 왜 9mm 권총이나 38 스페셜 리볼버 아니면은 샷건으로 정해드렸냐면 바로 2차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영상이 채널에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기와 함께 손전등 하나 정도는 꼭 이렇게 머리맡에 이런 손전등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비추면서 쏴야 되니까요.
자, 홈 디펜스 총격전의 첫 번째 전술은 총을 잘 쏘는 것이나 CQB, 즉 근접 전투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침착성입니다. 자, 냉정을 찾은 후에 사실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총기로 무장을 하고 가족들을 본인의 뒤쪽에 위치한 방, 안방이겠죠. 이런 데에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게 시키고 엄폐를 시켜야 하겠죠. 미국에는 총격을 막아주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매해서 안방에 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이런 위험 상황을 사전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연습을 해두시면 매우 좋죠. 그리고 가족끼리 위험 관련 수신호,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수신호,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매우 효율적이겠죠. 자,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무기 보관 위치 선정입니다. 놀라셨죠? 아직도 총 쏘는 게 안 나오네요. 자, 미국 집은 보통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여러 포인트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무기를 보관할 수가 있죠. 만약 무기 보관 포인트가 전술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다면 장소에 맞게 무기를 효율적으로 교체하거나 적을 유인해서 원하는 위치로 몰아가면서 제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보관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탄환이 소진된 상황도 쉽게 극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탄환이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 장전된 총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보관 위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보관해야 될 위치는 바로 침대, 머리맡입니다. 대부분 무장강도 사건이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옆에는 항상 총기가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중요한 건 아이가 있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총기를 잘 모르는 경우 건세이프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짜잔! 자, 이런 건세이프들은 안전하게 총기를 보관을 해주기도 하고 빠르게 총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총기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권총이 있다면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데나 이렇게 딱딱 놓으면 되니까요, 머리맡에. 자, 이 건세이프는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건세이프는 3가지 방법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열쇠 구멍이 있죠. 여기로 열쇠로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 키패드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열렸죠.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이 지문을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자, 지문으로 열렸죠. 자, 그럼 건세이프의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세이프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기뿐만 아니고 비상시에 필요한 현금, 귀중품, 여권, 이런 것들도 같이 보관해 두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권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총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권총이 하나 들어가 있고 권총에 탄창이 들어가 있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총기 케이스들은 집 대문 근처에 하나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범죄자들이 배달원이나 설문조사원 등으로 가장을 하고 대문으로 침입하거나 아니면 다짜고짜 대문을 부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근처에서 이렇게 총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건세이프가 있다면 침입자가 집 안에 침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겠죠. 또한 본인이 지내는 방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나 엄폐가 쉬운 지점이 있다면 범죄자에게 화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도 여분의 총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사격이 불가능한 위치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고 가족들을 안방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족들이 있을 만한 위치들을 미리 집에서 확인을 해 놓으셨다가 그쪽으로는 사격을 하지 말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역시 사격 솜씨와 CQB 능력이겠죠. 강도 관련 CQB 중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닫힌 문 앞에서 문을 열어야 할 때, 그리고 코너를 돌 때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45도입니다. 45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문이 만약에 닫혀 있고 무장한 강도가 문 뒤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로 문 앞에 가서 이러고 서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문 옆에, 문으로부터 45도 정도의 각도가 되는 곳에 쓰신 후에 문 앞에 쓰지 마시고 문은 옆에 있습니다. 일단 몸을 틀어서 문고리를, 도어납을 돌려서 문을 열고 밉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대기하신 상태에서 서서히 시야를 확보하시면서 적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확 도시거나 닭도를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때는 빠른 사격과 시야 확보를 위해서 총기를 눈보다 약간 살짝 아래에 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으면 내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총이 가려서. 그러니까 약간 낮춰주시고, 그래서 적을 확인하실 때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탠바이 자세로 들어가시는 거죠.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빵빵빵 쏘는 것이 아니고 준비, 스탠바이 자세를 한 후에 천천히 상체만 틉니다. 상체만 틀어서 이렇게 천천히 시야를 확보해 주시면서 도는 거지 확 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출하는 부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노출하는 부위는 어떤 부위만 노출이 돼야 되냐면 다리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체도 거의 노출하면 안 되고 이 팔과 총기 그리고 이 얼굴 부분, 일단 보기는 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 정도만 노출을 시키고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정도 부위만 노출되는 거죠. 그 이상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다리도 맞으면 위험하고 몸통도 위험하겠죠. 토르소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올린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제 첫 영상은 편집 수준도 엉망이었고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영어 사용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대차게 욕을 먹고 지금은 내린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1만 구독자 기념으로 양념을 좀 쳐서 맛있게 버무려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마!